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숱한 세월의 역사 속에서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도 많지만 파편적인 기록만 전해지는 경우 오히려 혼란스러움만 가중시키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베일에 감추어진 역사들이 많습니다. 특히 과거로 더 거슬러 올라갈수록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는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백제 역사 속 미스테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구려를 이탈한 소선호 일행이 한강 유역으로 내려오기까지의 과정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소선호가 이탈하기 전 고구려는 압록강 넘어 졸본 지역이었는데 그곳에서 서울의 한강까지 내려오려면 반드시 낙랑군을 지나쳐야 합니다. 낙랑군은 당시 중국으로부터 선진 문물을 유입해와 한반도에 전파하던 창구 역할을 했습니다. 소선호 일행이 분명히 낙랑군을 지나쳤을 텐데 이 과정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질 않습니다. 두 번째, 삼국사기 온조왕 제위 13년째 소선호가 죽었다는 기록에 이상함이 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왕의 모후가 61세의 나이로 죽었다 바로 앞에 기사에 서울에서 한 늙은 할미가 남자로 변하였다, 호랑이 5마리가 성 안으로 들어왔다 라는 알 수 없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 늙은 할미가 남자로 변하였다는 것은 권력이 소선호에게서 아들 온조에게로 이양되었음을 뜻하며 고대시대에서 호랑이는 정변을 의미한답니다. 아마 온조가 무언가 큰 일을 터뜨리고 권력을 소선호에게서 뺏어온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호랑이 5마리가 뭘 의미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죠. 다음은 백제 초창기 수도의 위치입니다. 삼국사기에는 소선호가 죽었다는 바로 다음 기사에 온조가 수도를 하북 위례성에서 하남 위례성으로 천도했다고 합니다. 명칭상에서 보이듯 한강을 기준으로 북쪽이었느냐 남쪽이었느냐의 차이로 보이는데 하남 위례성은 현재 올림픽공원이 있는 잠실 일대로 비정되지만 하북 위례성의 위치는 설만 분분합니다. 다음은 온조의 형 비류의 후일담입니다. 원래 동생인 온조는 왕이 될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비류가 인천의 미추홀에 독립한다고 설친 덕분에 온조가 백제의 왕이 되었죠. 하지만 비류는 국가 운영에 실패했고 백제로 통합되었습니다. 이 이후 비류의 후일담이 전해지질 않습니다. 왕의 형으로서 원래 왕이 될 사람이었던 만큼 온조 왕에게는 여간 거슬리는 존재가 아니었을 텐데 말이죠. 2에서 4대 왕까지가 다루왕, 기루왕, 계루왕입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루는 부여어로 추정하지만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습니다. 5대 왕은 초고왕인데 왜 초고왕 때 왕호에 루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그 내막을 알 수가 없죠. 7대 왕 사반왕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1년도 안 되어 폐위되고 8대 왕 고이왕이 즉위했습니다. 8대 왕 고이왕은 4대 왕 계루왕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가계가 조작된 것으로 보이고 고이왕은 온조의 후손이 아닌 다른 계열로 추정됩니다. 고이왕의 조상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건국자의 직계 후손들과 왕위를 두고 다툴 정도면 정치적 입지가 상당한 가문으로 보이며 아마 비류의 후손들이 아닐까 추정하고 있죠. 일부 중국 측 기록에는 백제의 건국에 대해 이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명의 후손에 구태가 있으니 매우 어질고 신의가 두터웠다. 처음으로 대방군의 옛 땅에 나라를 세웠다. 한나라의 요동태수 공손도는 딸을 시집 보냈는데 마침내 동의 중에서 강국이 되었다. 당초에 백여가 건너왔다고 해서 백제라고 불렀다. 백제는 그 선대가 대체로 마한의 속국이며 부여의 별종인 듯하다. 구태란 사람이 처음으로 대방에 나라를 세우니 그 땅의 경계는 동쪽으로 신라에 닿고 북쪽으로 고구려와 인접하며 서쪽과 남쪽으로는 모두 큰 바다로 경계지어져 있다. 즉 백제의 건국자는 구태란 사람이며 그 시기는 3세기경이라고 합니다. 백제는 기원 전에 건국되었기에 정확한 기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체 왜 이런 기사가 실렸는지는 모릅니다. 정권을 찬탈하고 온족의 후손을 일시적으로 끄는 8대왕 고이왕이 3세기 때입니다. 그래서 구태가 고이왕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론일 뿐입니다. 혹여 백제의 건국자 온조의 친부인 우태의 오기라는 설도 있습니다. 8대왕 고이왕 때부터 10대왕까지는 고이왕계 직계가 이어졌는데 11대왕은 5대왕 초고왕의 손자이자 6대왕 구수왕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11대의 왕의 아버지가 6대왕이라는 게 말이 안 되죠. 이 또한 조작된 것으로 보이며 11대 왕의 가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의도적으로 고이왕 계열을 손절하는 것이며 초고왕 계임을 선전하려는 것이죠. 하지만 12대 왕은 또 10대 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봐서는 12대 왕 때 다시 고이왕계가 재집권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복잡한 초고왕계와 고이왕계의 다툼, 아니 온조계와 비류계의 다툼을 종식시킨 사람이 13대 왕 온조계의 근초고왕입니다. 4세기 백제의 최전성기를 이룬 왕 근초고왕 제위 2년에서 21년 사이의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 백제 내부 혼란을 수습하고 마한 정벌을 이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초고왕 때 백제가 일본과 교류를 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상징하는 유물이 칠지도인데요. 일본의 나라현 델리시에 위치한 이소노카미 신궁에 보관 중인 칠지도에는 백제 왕이 일본 왕에게 하사했다는 내용의 글귀가 상감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칠지도를 일본에게 선물해준 시기가 정확하지 않은데요. 기존에는 근초고왕이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칠지도에는 태땡 4년 10땡월 16일은 병호날인데 한낮에 100번이나 단련한 강철로
칠지도를 만들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근초고왕 제위기에 중국 남조에서는 태화라는 연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태화 4년이라면 근초고왕 제위기였던 369년인데 일본 측 기록에 의거해서 계산을 해보면 372년이라고 합니다. 369년이나 372년이나 근초고왕 제위기는 하지만 두 해 모두 10월 16일, 11월 16일, 12월 16일이 병오날이 아니라고 합니다. 병오날을 역계산해보면 408년 11월 16일이 병오날이었고 408년은 13대 근초고왕 제위기가 아닌 18대 왕 전지왕의 제위기라고 합니다. 백제와 일본의 초기의 교류를 상징하는 두 인물이 아직기와 왕인입니다. 아직기는 일본에게 말과 기마술을, 왕인은 논어와 천자문을 전수해 주었다고 하는데요. 두 인물 모두 일본 측 기록에 나오지만 어느 한 사서에는 근초고왕 때, 어느 한 사서에서는 17대 아신왕 때의 인물들이라며 시기가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두 인물 모두 위작이라고 평가받는 일본 서기와 고사기에만 등장하고 그 외의 기록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허구 인물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백제의 근초고왕하면 언제나 제기되는 논란이 백제의 요서 경략설입니다. 백제가 요서 지역에 백제 영토를 두었다는 설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학계에서는 요서 경략설은 정설이 아니며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백제 요서 경략설이 항상 대두될까요?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 측 기록 송서에는 고려는 요동을 경략하여 차지하고 백제는 요서를 경략하여 차지하였다. 백제가 다스린 곳을 진평군 진평현이라 이른다 라고 나와 있으며 양서에는 진나라 시대 구려가 앞서 요동을 경략하여 차지하자 백제도 요서 진평 2군의 땅을 점거하여 차지하고 스스로 백제군을 설치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중국 측 기록에 이런 기사가 실렸는지는 의문입니다. 면밀히 살펴보면 이상한 점도 많은데요. 우선 백제가 요서 지역에 영토를 두었다는 기록을 적은 국가들은 전부 중국 남북조 중에서 남조에게만 국한되어 있으며 지리적으로 요서와 더 근접한 북조 국가들 역사서에는 백제가 요서를 경략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백제가 요서 땅을 경략했다면 북조의 역사서에 반드시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상하죠? 더불어 설령 백제가 요서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했더라도 근초고왕 때 이루어졌다는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문헌상의 고증을 떠나서 백제가 굳이 어렵게 고생하면서 요서에 영토를 설치할 그 어떤 이익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오해로 인해 중국 남조의 역사서에는 저런 기록이 실렸는지, 백제와 요서 사이에 정확히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설만분분하죠. 19대 왕 구이신왕은 재위기간이 8년임에도 불구하고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 딱 두 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즉위했다, 왕이 죽었다. 이게 전부인지라 구이신왕은 어떤 왕인지,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저히 알 수 없지만 일본 서기에는 구이신왕이 어려 야마토의 목만치가 국정을 잡았다. 아울러 왕모와 밀통하여 무례한 행위를 많이 저질렀다. 목만치는 목락은 자가 신라를 정벌할 때 그 나라 부인을 얻어서 낳은 자식이다. 아버지의 공적으로 임나에서 전횡을 하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귀국과 왕래하였다. 천조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정사를 장악하고 권세를 세상에 떨쳤다. 그러나 천조가 그 포악함을 듣고서 소환하였다 라고 나와 있는데 어디까지 진실인지 알 수 없으며 대성 8족 중 임나가야와 연루되어 가장 논란이 많은 목시의 정체에 대해서도 해석이 많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